여기 52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저는 어디부터 나갈 거냐면 자 57페이지에 산화환원의 의미는 난 다 아실 거라 믿지만 산화와 환원을 어떻게 정의하냐? 보통 산소를 이용해서 많이 설명해요. 산소와 결합하면 산화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산소랑 붙었어. 그럼 산화예요. 반대로 산소랑 떨어졌어. 분리. 결합해 있던 산소를 잃었어. 그러면 환원됐다 그러거든요. 근데 얘가 산소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전자로도 설명이 돼요. 산소와 전자는 반대로 설명돼요. 산소가 결합하는 게 산화라면 전자는 분리돼야 산화. 잃어야 산화예요. 그리고 얻어야 환원이거든요. 그러면 전자를 잃었다? 여러분 원자인데 원자는 원래 중성이지요. 원자인데 전자를 잃었어. 그럼 뭐가 돼? 양이온이 되죠. 그것도 일종의 산화예요. 전자를 잃었잖아요. 그리고 원자인데 전자를 얻었어. 음이온이 됐어. 이것도 환원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전자를 잃으면 산화, 얻으면 환원. 산소는 반대. 산소는 얻어야 산화야. 그러면 산소를 얻어서 산화되는 예시에 뭐가 있느냐? 연소. 연소는 다 산소를 얻는 거 아닙니까? 100% 산화예요. 연소는. 그래서 산소를 이용한 정의, 전자를 이용한 정의가 반대이기 때문에 이걸 안 헷갈리게 잘 외워두셔야 되고 산화환원이라는 반응이 종류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이 중에 역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산화환원 반응 몇 개만 뽑아보자 해갖고 여기 나오는 게 1번 광합성이에요. 광합성이 대표적인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그럼 이게 왜 산화환원이냐? 자, 얘가 환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왜 환원이냐고 물어보면 이제 애매해요. 우리가 산화환원의 정의를 2개 배웠지만 설명이 좀 복잡하잖아요. 이산화탄소에 여기 탄소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탄소로 포도당의 이 탄소를 얻어갖고 얘를 만드는 거거든요. 요 이산화탄소의 탄소로 포도당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이산화탄소에는 탄소만 있는 게 아니라 산소가 붙어 있잖아요. 쟨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럼 저 산소를 뜯어다가 어떻게 갖다 버려요. 탄소만 쓰는 거예요. 그럼 이산화탄소 입장에서는 산소를 잃었으니 뭐 환원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환원되는 물질은 이산화탄소인 거야. 이해했습니까? 내가 자, 이 반응식에서 산화되는 걸 찾아라. 혹은 환원되는 걸 찾아라. 모르겠어. 찍어야겠어. 여러분 최소한 찍더라도 반응식의 왼쪽에서 찍는 거예요. 산화된 물질, 환원된 물질은 무조건 반응물에서 찾으시는 겁니다. 생성물에서 찾으면 안 돼요. 이 중에서 얘가 산화예요. 산소를 잃었어.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광합성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CO2의 환원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자, 다음은 광합성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안 줘요. 다음은 CO2의 환원 과정입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 광합성? 이렇게 알아먹으셔야 돼. 응? 이해되죠? 근데 광합성이 이산화탄소의 환원이라면 광합성의 앞뒤를 바꿔놓으면 호흡 아니에요? 호흡 반응식이 요 밑에 있어요.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하여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 딱 내고 노폐물로 물과 이산화탄소 나오는. 자, 봐봐요. 이 반응은 포도당이 산소와 결합을 하는 걸로 시작하죠. 그럼 포도당이 뭐 된 거예요? 산화된 거죠. 산소와 결합했잖아요. 그래서 세포호흡은 뭐라고도 표현하냐? 포도당의 산화. 같은 말이에요.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의 환원. 호흡은 포도당의 산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 광합성과 호흡이 다 산화환원 반응에 속하는 애들이구나. 산화환원 반응 종류가 겁나게 많은데 굳이 얘네만 배우는 이유. 중요하니까. 광합성은 왜 중요해? 최초의 광합성하는 생물 나타나면서 바닷속에 산소가 쌓이다가 대기 중으로 산소가 나가서 오존층 생겨가지고 육상생물 생기고 산소 호흡하는 데 나오고 지구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니. 그러니까 중요하지.
그래서 광합성을 처음으로 낸 거예요. 그 다음 연소. 여러분 연소는 왜 중요하냐? 에이 말해 뭐해. 메테인. 이게 메테인의 연소 과정이에요. 메테인이 뭐냐? 도시가스.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천연가스예요. 여러분 석탄, 석유, 천연가스 합쳐서 부르는 이름. 석탄, 석유, 천연가스 합쳐서 뭐라 그래? 화석연료. 석탄, 석유, 천연가스. 근데 이 화석연료는 다 어쨌든 우리가 주로 태워서 쓰잖아요. 그럼 화석연료 태우는 거는 다 산화환원 반응 아닙니까? 화석연료를 태워서 인간이 쓰기 시작한 게 왜 중요한데? 화석연료의 산화가 왜 중요한데? 인간이 석탄, 석유 쓰기 전엔 뭘 태워서 썼어? 나무 태울 때는 이게 석탄, 석유가 특히 석탄이 나무보다 효율이 되게 좋아요. 똑같은 양을 태워도 에너지가 훨씬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무를 떼던 시절에는 자 산에 가서 하루 종일 나무만 해야 돼요. 하루 종일 나무를 해가지고 이거를 갖고 오면 하루 밥 해먹고 난방하는데 다 써. 다음날 또 나무하러 가야 돼. 효율이 엄청 떨어진다고요. 근데 석탄, 석유는 밥 해먹고 난방하는데 요만큼만 있으면 돼. 에너지가 남아 도네? 야 남는 에너지 어디 쓸 데 없냐? 공장 돌려요. 산업이 발달한다고요. 그래서 이 화석연료의 연소를 하기 시작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인간 역사에 엄청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화석연료의 연소가. 그래서 중요한 산화환원 반응으로 지금 여기 나온 거예요. 두 번째로. 그래서 메테인도 나오고 뭐 뷰테인도 나오지만 다 싸그리 화석연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석연료의 연소 중요하구나. 연소는 당연히 다 산화지. 산소와 결합하는데. 그 다음 중요한 산화환원 반응이 철의 재련이에요. 자 이건 조금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재련이 뭐예요? 가공하는 거예요? 단단하게 만들어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철을 어디서 얻어요? 땅에서 캐죠. 철광석. 그럼 철광석 캤어요? 이거 녹여서 바로 쓸 수 있어요? 캐자마자 바로 써요? 못 써요. 왜 못 써요? 못 써요. 녹인다고 바로 쓸 수가 없어요. 왜? 안 식어서 못 쓰겠어요? 여러분 철이 아니라 철광석이잖아요. 에라이. 땅속에서 이 철이 수백 수천 년 묻혀 있다가 나온 거죠. 땅속에 오래 묻혀 있었어요. 얘가 아직 순수한 철이겠어요? 얘 이미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여 녹슨 상태로 나온단 말이에요. 산화된 철로 나온다고요. 산화철. 여러분 철광석에 들어있는 철은요 순수한 철이 아니라 산화철이에요. 녹슨 상태. 그럼 산소가 붙어있는 철이니까 저걸 그대로 못 쓰죠. 산소를 뜯어내고 순수한 철만 남겨야 녹여서 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 붙어있는 산소를 뜯어내는 과정, 이걸 재련이라 그래요. 이걸 해야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철보다 먼저 쓴 금속이 뭐죠? 인간이? 구리. 그죠? 청동기가 먼저죠? 왜 구리를 먼저 썼게요? 매장량은요 철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아 그것도 있긴 있지만 구리는 재련을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구리는 산소와의 반응성이 되게 약해서 땅속에 오래 묻혀 있어도 결합을 잘 안 하고요. 설령 얘는 결합을 했어도 한 상태 그대로 쓸 수도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재련을 할 필요가 없어서 먼저 쓴 거예요. 왜냐면 재련이 되게 힘들어요. 이 산화철에서 산소를 뜯어내는 과정이 그냥 이런 온도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용광로에서 해야 돼요. 온도가 최소 1000도에서 1500도 이상. 옛날에 청동기 시대에는 그 정도 온도를 높일 기술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재련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지각에 철보다 더 많이 묻혀있는 금속이 뭔지 알아요? 산소, 규소, 그 다음 뭐예요? 와, 알루미늄. 알루미늄이 철보다 더 많아요, 지각에는. 근데 왜 알루미늄은 제일 늦게 썼거든요. 왜 이렇게 늦게 썼을까요? 철보다 훨씬 늦었어요. 재련이 존나 어려워. 반응성이 엄청 크다는 얘기예요. 산소와 결합해 있는데 이걸 뜯기가 개 힘들어. 지금 어떻게 재련하는지 알아요, 알루미늄?
전기로 재련해요. 그러니까 전기가 없었던 시절에는 재련 자체가 힘들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매장량은 제일 많은데 쓴 시기가 제일 늦은 거예요. 알겠죠? 반응성이 클수록 결합을 산소랑 잘하고요. 결합을 잘했다는 건 뜯기 힘들다. 아, 쓰기가 어려웠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얘를 철광석을 내가 재련하고 싶어요. 철광석이 화학식이 뭐냐면 여러분 이 정도는 이제 외워야 돼요. Fe2O3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붙어있는 이 산소를 내가 뜯어내버리고 싶단 말이에요. 순수한 철만 남겨야 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 산소를 뜯었어요. 어디다 갖다 버리는데요? 공기 중에 이렇게 막 갖다 버려요? 물속에 막 버려요?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쟤를 뜯어내려면 대신 산소를 받아서 결합해줄 놈이 필요해요. 남한테 줘야 돼요. 공기 중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산소를 받아줄 애로 넣은 게 바로 얘예요. 코크스가 뭐게요? 코크스의 정체 C, 석탄가루예요. 탄소가루. 그냥 탄소가루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산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서 뜯어낸 산소 제가 받아줄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원래는 여기에 하나를 더 넣어요. 원래는 석회석을 넣어요. 즉 탄산가스, CaCO3. 근데 얘는 철 재련하는 용도가 아니라 철광석 안에 불순물 제거하는 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석회석이 주어진다면 아 이건 그냥 불순물 제거용이구나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고 중요한 역할은 저 철광석과 코크스가 할 건데 얘네들을 전부 용광로에 때려 넣어. 그러면 이 용광로 밑에 보면 뜨거운 공기가 들어가는 구멍이 있어요. 용광로 온도가 엄청 높잖아요. 뜨거운 공기를 넣어주는데 공기니까 당연히 저 안에 뭐도 있냐면 산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뜨거운 공기를 막 넣으면요. 자, 누가 먼저 반응해요? 코크스가 먼저 반응해요. 내가 넣어준 이 코크스가 산소랑 반응을 한다요? 근데 탄소가 산소랑 반응하면 원래는 무엇이 되어야 해요? CO2가 되어야 해요. 원래대로.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얘는 CO2가 안 돼요. CO5가 되네요. 온도가 낮아서인데 이게 원래는 CO2가 되는 게 정상이지만 이 철의 재련만큼은 일부러 CO5를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왜냐? 내가 이걸 이용해서 철 재련을 할 거거든요. 일산화탄소를 이용해서. 그래서 억지로 일산화탄소를 만든 거예요. 일산화탄소를 만들려면 방법이 온도를 좀 낮추거나 아니면 산소를 좀 모자라게 넣어주면 돼요. 일부러. 그럼 CO2가 안 되고 CO5가 되거든요. 이렇게 CO2가 안 되고 일부러 CO5가 됐다. 이런 걸 불완전연소라 그래요. 그럼 CO2가 되는 건 뭐겠어요? 완전연소. CO2가 되는 게 완전연소고 난 일부러 불완전연소 시켜서 CO5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응에서 누가 산화됐냐 이거죠. 얘가 산화됐잖아요. 산소가 결합했으니 산화죠. 자, 이 일산화탄소를 가지고 이제 철 재련할 거예요. 산화철과 일산화탄소를 반응시키면 얘가 산소를 대빵 좋아해요. 일산화탄소가 산소를 쭉쭉 끌어당겨서 저 산소를 뺏어갈 거예요. 여러분 일산화탄소 중독되면 죽는 거 알아요?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저 처음 들어봤어? 죽는 거야. 이게 내 적혈구가 산소와 결합해서 세포에 산소를 운반해 주잖아요. 근데 내 몸에 일산화탄소가 들어오잖아요. 일산화탄소가 산소 엄청 좋아한다 그랬죠? 적혈구 산소를 지가 뺏어가요. 그래서 지가 이산화탄소가 돼요. 적혈구에 산소가 없네요. 내 세포 산소 공급이 안 되네요.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거든요. 얘가 이 산소를 뺏어갈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철은 순수한 철 됐죠. 일산화탄소는 산소 뺏어와서 이산화탄소가 됐네요. 자, 이 반응에서 누가 산화됐냐? 그러면 당연히 산소를 얻은 놈이 산화예요. CO5를 쓰시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산화됐냐? 3CO 이렇게 좀 쓰지 마요, 제발. 앞에 숫자는 저기 반응식 쓸 때나 쓰시는 거고요. 이 중에 산화된 물질을 골라라 그러면 CO 이렇게 쓰는 거예요. 환원된 물질을 골라라 그러면 산소를 이르내죠. 이뤄서 순수한 철되네. Fe2O3가 환원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일산화탄소는 지가 산화됐어요. 산소를 얻었죠? 누구의 산소를?
산화철의 산소를 지가 갖고 왔죠. 그러면 지가 산화되면서 저 새끼를 환원시켰네요. 제 산소를 뺏었잖아요. 그죠? 지가 산화되면서 저놈을 환원시켰네요. 상대방을 환원시키는 놈 이름이 뭐게요? 환원제. 여러분, 환원제는 내가 환원되는 애가 환원제가 아니에요. 내가 산화되는 애가 환원제예요. 내가 산화되면서 저놈을 환원시키는 애.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 산화철 좀 보세요. 얘는 지는 환원돼요. 산소를 잃어요. 그 잃은 산소를 누구한테 줘요? CO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가 환원되면서 저 자식을 산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쟤는 이름이 뭐겠냐고요? 무슨 제이겠어요? 산화제예요. 이 이름 거꾸로 고르지 마요. 산화제를 고르라 했더니 지가 산화되는 놈을 고르고 있어? 안 돼요. 지는 환원되는 놈을 고르는 거예요. 내가 환원돼야 저 자식을 산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얘가 잃은 산소를 무조건 얘가 얻어줘야 되는 관계야. 산소를 공기 중에 절대는 버릴 수 없어. 자, 그렇다면 내가 환원되고 싶어? 산소를 버리고 싶어? 옆에 누군가는 그 산소를 받아서 산화된 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즉 산화와 환원은 나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독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산화됐어? 산소를 얻었어? 이 산소를 뭐 어디서 이 산소는 뼈가고 나타났냐? 누군가의 산소를 뺏어온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환원된 애가 있다니까요. 옆에 산소를 잃고. 산화 환원은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산화 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라 그래요. 산화 환원 반응은 무조건 동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위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코크스가 산화된 건 확실히 보여요. 산소랑 결합을 했네? 문제는 그럼 도대체 누가 환원인데요? 산화된 놈이 있으면 환원된 놈이 있다며요. 아니, 누가 환원인데? 우리가 배운 정의로는 누가 환원인지 사실 찾기가 어렵죠. 안 그래요? 그러나 산화된 놈이 있으면 무조건 환원된 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얘가 산화면 무조건 얘가 환원이에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한 놈이 산화인 게 확실하죠? 그럼 나머지 한 놈은 환원이에요. 근데 얘가 왜 환원인지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 화학을 고3까지 배우시면 됩니다. 화학을 고3까지 배우시면 제가 왜 환원인지 화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즉 통합과학 수준에서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산화환원이 어려워요. 외워야 돼요. 그냥 생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이유가 얘처럼 산화환원이 눈에 명확하게 보이면 좋아요. 근데 이런 반응식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명확하게 안 보이는 케이스. 사실 아까 전에 광합성만 해도 여러분, 이게 내가 이산화탄소가 산소를 잃고 탄소만 남아서 포도당이 된 거다 이렇게 설명했으니 산소를 잃어서 환원이구나를 알지. 만약에 아무것도 없이 딸랑 산화환원 표시도 안 됐어. 그럼 솔직히 이거 식만 보고 누가 산화고 환원인지 보여요? 이거 잘 안 보여요. 그쵸? 그러면 얘가 산소를 잃은 거라고 환원이라고 했으니 그럼 당연히 나머지 한 놈이 산화겠구나 이렇게 찾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화인지 환원인지 명확하게 안 보이잖아요. 주어지는 식마다 여러분이 암기하는 것 말고 방법이 없어요. 통합과학에서. 화학을 고3까지 배우지 않는 한 이건 못 찾아요. 알겠습니까? 답이 없어요. 오케이? 네. 포커스. 여튼 중요한 건 뭐냐? 산화환원은 눈에 보이는 것도 많지만 안 보이는 것도 많다. 그래서 나오는 족족 외워라. 답이 없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볼까요? 마그네슘 산소와 결합해요. 뭐 되죠? 산화마그네슘. 화학식은 MgO. 개수는 맞추셔야죠, 여러분이. 누가 산화예요? 자, 마그네슘이 산화다. 왜 산화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래? 산소를 얻어서. 좋아요. 그럼 누가 환원이에요? 당연히 얘가 환원이에요. 왜 환원이냐고 물어보면 뭐라 할래요? 뭐가 왜 한개 안 됐어요? 야, 이 오잖아요. 왜 하나가 돼요? 제가 산화니까 얘가 환원이에요 이럴래? 자, 얘는 설명이 돼요. 볼래요? 금속과 비금속 무슨 결합? 이온 결합. 전자를 잃었어요. 그렇죠. 이온이 돼서 결합한 거기 때문에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어서 산화, 산소는 전자를 얻어서 환원. 전자론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산소로는 안 돼도 전자로는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금속, 비금속의 결합이면 전자로 설명이 돼요.
근데 전자로도 안 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광합성 같은 경우. 왜냐면 걔는 이온결합이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외워야 됩니다. 공유가 할 때도 전자를 좀 더 끌어당기는 것이 이미 생각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뺏기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통합과에서 다루질 않는 거죠. 뭐 하지 말라고. 너도 화학하지 않았니? 그때 뭐라 했어요? 공유결합에도 사실 공유결합이 전자를 50대 50으로 나눠 먹는 거 아니잖아요. 한 놈이 더 땡기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얻는 놈을 우리가 한 원으로 보거든요. 전자 얻었으니까. 네, 전기음성도 차이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공유결합도 그걸로 따져줘야 되지만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그렇게까지 안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유결합은 그냥 주어지는 대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응? 자, 여튼 이게 산화환원이에요. 여기 지금 두 단계로 반응했죠? 여러분, 이거 두 단계를 합쳐서 그냥 한 단계로 퉁쳐서 나오기도 해요. 자, 내가 Fe2O3를 철광석을 코크스와 함께 용광로에 때려 넣었더니 순수한 철이 됐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날아가더라. 중간에 얘가 일산화탄소 되고 다시 산화환원 되는 과정을 다 생략하고 처음하고 끝만 남긴 거예요. 이제 개수를 맞춰야 되는 거죠. 개수를 맞추면 여기까지. 이거는 철의 재련 과정을 처음과 끝 그냥 하나의 반응식으로 합친 거예요. 여기서도 산화환원이 명확히 보이죠. 누가 산소를 이렇게 얻었는지가 보이죠. 그러면 산화제나 환원제도 찾으실 수 있어요. 오케이. 산소든 전자든 마찬가지예요. 산소 이름만큼 누군가는 얻어줘야 되고요. 전자도 마찬가지. 누군가 전자를 잃었어? 그럼 옆에 누군가는 그만큼 받아줘야 돼요. 무조건. 잃은 전자수와 얻은 전자수, 잃은 산소수와 얻은 산소수는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산화환원의 무조건 기본이에요. 이거는. 알겠죠? 그러면 철의 재련은 산화환원 반응 중에서도 왜 중요하냐? 중요하죠. 인간이 철을 재련해서 쓰기 시작하면서 철기 시대가 시작됐고, 그 다음 철을 이용하면서 철도도 깔고 막 증기기관차도 만들고 산업이 발달했고 뭐 이런 영향을 줬잖아요. 그 다음 철로 만든 농기구, 낫이나 뭐 호미, 곡괭이 이런 걸로 농사지면서 농업 생산량도 늘고요. 인류 역사에 영향을 미쳤으니 중요한 산화환원 반응이죠. 그래서 중요한 산화환원 반응의 1번 광합성과 호흡, 2번 연소, 3번 철의 질량 3개를 예시로 준 거예요. 별거 없죠. 이게 이제 맨 앞 페이지에 52페이지로 가시면 야, 광합성 대표적인 산화환원 반응인데 이게 산화환원 반응 중에서도 대빵 중요하다? 왜? 최초의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이 열심히 바닷속에서 광합성을 했더니 산소가 생겼는데 처음에 이 산소가 처음부터 공기 중으로 나간 게 아니죠. 처음엔 바닷속에 쌓였잖아요. 그 바닷속에 쌓일 때 산소 상태로 둥둥 떠다닌 게 아니고 바닷속의 철과 반응하여 산화철이 됐어요. 지금 땅속에 묻힌 철광석의 대부분이 여기서 와요. 산화철이 됐고 그리고 나서도 넘쳐나는 산소가 이제 대기 중으로 날아가면서 점점 산소량이 증가를 하고요. 나중에 여기서 산소 호흡하는 애 나오죠. 오존층이 형성돼서 육상생물이 출현하게 되는 것까지. 야, 얼마나 중요한 산화환원 반응이냐. 지금 이 얘기고. 그 다음 화석연료의 연소. 당연히 이것도 산화환원 반응인데 왜 중요하니? 음식도 익혀먹고 석탄 쓰면서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 있어가지고 나중에 산업혁명이 일어난다 라는 얘기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철의 재련도 중요한 산화환원 반응인데 왜 중요하냐? 철기 시대가 시작되고 문명 발달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중요하지. 철기 시대부터 코크스 이용해가지고 저렇게 철을 재련한 거니까. 그랬겠죠? 코크스를 이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철만으로는 재련이 힘드니까 뭐 내가 고대에 어떻게 철 재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법을 발견해내지 않았겠어요? 응? 그리고 철은 왜 꼭 재련하여야만 되냐? 자연에서는 순수한 철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자연에서 철은 산소와 결합한 상태로 이미 나오기 때문에 바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꼭 재련해야만 된다. 근데 그보다 재련 안 된 철을 쓸 수가 없어요. 넌 녹슨 철을 쓸 수 있겠니? 강도도 약하고. 철은요, 녹이 쓰면 부서져요. 이온결합 물질 힘을 주면 쉽게 부서진다. 녹으면 이온결합 물질이 되잖아요. 쓸 수가 없어요. 강도가 약해서. 재련해야 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자연 상태에서 금속의 매장량을 보면요. 매장량을 보면 알루미늄이 제일 많아요. 지각에 있는 매장량이에요. 지구 전체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이 철, 그 다음이 구리예요. 그러나 사용 시기는 정반대거든요. 누가 제일 먼저 썼어요? 구리. 그 다음이 철, 그 다음이 알루미늄이에요. 그럼 매장량은 알루미늄이 제일 많은데 왜 제일 늦게 썼냐? 재련이 겁나게 힘들다는 얘기죠. 그럼 재련이 왜 힘드냐? 반응성이 겁나 크거든. 아하, 얘가 반응성이 커가지고 재련이 어려워서 많이 묻혀 있지만 빨리 못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교과서에 보면 사진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그 청동기 시절에 만든 청동칼하고 철기 시대에 만든 철칼 두 개가 유물로 이렇게 발굴이 된 거예요. 두 개 사진을 보면 청동칼은 애가 거의 그대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철로 만든 칼은 애가 시뻘겋게 녹슬어가지고 원형이 없어졌거든요. 사실 누가 더 먼저 만들었냐? 청동칼이 더 먼저 만든 거예요. 근데 오히려 얘가 보존이 잘 됐거든요. 이건 무슨 차이냐? 반응성 차이다 이거죠. 구리가 반응성이 작아서 보존이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케이, 요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자 이제 산화환원 반응의 중요한 실험을 몇 가지 할 건데, 여기 탐구 자료창 보입니까? 이 실험은 100% 시험에 출제돼요. 근데 이 실험을 하기 전에 여러분, 구리 이게 도가니예요. 도가니. 실험실에서 쓰는 무슨 도자기 그릇같이 생긴 게 있어요. 도가니인데 도가니에다가 구리 가루를 내서 담을 거예요. 구리는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이요? 아니 저기요, 세상에 파란색 금속이 어디 있어요? 이것들이 정신이 나갔나? 이 전선을 자르면 안에 나오는 그 전선이 구리예요. 무슨 색이에요? 네, 약간 구구스름한 색이잖아요. 갈색, 주황색, 노란색 이런 비스무리한. 어디서 구리가 파란색이라는 답이 나왔죠? 세상에 파란색 금속이 있으면 나 좀 갖다 줘봐요. 나 구경이나 해보게. 구리는 쉽게 말하면 10원짜리 색깔이잖아요. 이거를 과학에서는 붉은색으로 표현해요. 구리는 붉은색 금속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 붉은색 구리 가루를 가열해요. 그럼 얘가 뭐랑 결합을 하겠니? 산소랑 막 결합을 한단 말이에요. 즉 구리가 산화되는 거예요. 이걸 식으로 표현해보면 구리가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구리가 된다. 산화구리 화학식 CU. 여러분 이거 반응식 문제 안 줘요. 여러분이 써서 풀어야 돼요. CU. 오. 개수 맞춰야죠? 여기까지예요. 자, 그럼 지금 누가 산화됐냐? 구리가 당연히 산화예요. 산소랑 결합했기 때문에 산화이기도 하고, 이거 이온 결합이잖아요. 2+2마.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산화이기도 해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전자를 얻었으니 환원입니다. 누구의 전자가 누구한테 이동하였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구리의 전자가 산소한테 이동하였다, 이렇게 된 거죠. 구리가 전자를 총 몇 개 잃었어요 지금 현재? 근데 2CU잖아요. 총 4개 잃은 거죠. 구리 하나당 2개씩 총 4개. 산소가 총 몇 개 얻었나 봐요. 하나당 2개씩, 산소도 총 2개. 총 4개 얻었죠? 잃은 만큼 무조건 얻어야 돼요. 지금 산화구리가 되었어요. 산화구리 무슨 색? 파랑, 초록 난리 났네? 구리는 붉은색이고 청록이요? 산화구리는 검은색입니다. 파란색은 뭐지? 그 청동 말하는 거예요? 걔는 순수한 구리가 아니에요. 그건 구리 이온! 이온이 돼야 파란색인 거야. 이온이 돼야. 구리와 구리 이온이 다른 거야. 이 그지 깨깨기들아. 구리는 금속이잖아요. 이것들 파란색만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구리 붉은색, 산화구리 검은색. 자, 여기까지 해서 산화구리를 만들어 놓은 거야. 만들어 놓고 이걸 실험에 이용한 게 요거예요. 산화구리 만든 거. 지금 검은색이잖아요. 이 검은색 산화구리를 도로 붉은색 구리로 다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검은색 산화구리에서 산소를 뜯어내야겠죠? 산소 대신 받아줄래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넣었어요 여기? 탄소가루. 이게 코크스죠. 철 재련할 때 넣은 그거예요 이게. 그래서 산화구리를 탄소가루와 섞어
가열한다. 그럼 이 산소를 제가 뺏어올 거란 말이죠. 구리가 순수해져요, 다시. 대신 C는 뭐가 되겠어요? CO2. 일산화탄소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요. 보통은 이산화탄소예요. 그럼 이제 개수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개수까지는 다 맞출 수 있으리라 믿고 제가 하겠습니다. 선생님, 아까는 온도가 너무 낮아서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온도가 낮거나 아니면 산소가 부족하거나. 그러면 불완전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온도가 낮아도 산소가 충분하니까. 온도가 높다 낮다의 기준이 뭔데요? 얘네들이 반응하기에 충분하면 그 온도가 높은 거예요. 반응마다 적정 온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누가 산화예요? CU? 아니죠. C가 산화죠. C가 CO2가 됐잖아요. CO가 환원이잖아요. 이 반응을 하면 이게 아까 검은색이라 그랬잖아요. 얘는 붉은색이라 그랬잖아요. 실험하기 전에는 이게 시꺼멓거든요. 색깔이. 여기 보시면 까매요. 근데 이렇게 섞어서 가열하고 나면 도로 빨개져요. 그러면 눈으로 봐도 산화구리가 구리로 됐네. 이게 눈에 보여요. 문제는 그래서 진짜 이산화탄소도 나왔나? 이산화탄소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정말 이산화탄소가 나왔는지 알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해? 석회수에 통과를 시켰잖아요. 이거 막 가열할 때 진짜로 이산화탄소가 나와서 여기 들어갔다면 석회수가 어떻게 됐을까요? 뿌옇게 흐려졌겠죠? 실험하고 났더니 진짜로 뿌옇게 됐네. CO2도 정말 나왔네. 구리로 변하기도 했고 CO2도 정말 나왔네를 눈으로 다 확인한 거예요. 생성물을. 알겠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두 단계의 반응인 거야. 원래 구리였는데 가열해서 산화구리로 만든 다음 도로 산화구리를 구리로 바꾸는 원래 두 단계의 반응인데 이게 시험에 진짜 잘 나와요. 진짜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실험에서 시험관을 A, 석회수관을 B를 하겠습니다. 자, 선지를 이렇게 줘요. A와 B에서 모두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났다. OX. A와 B에서 모두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났다. A는 확실히 일어났어요. 그죠? 그럼 B는요? 얘는 산화환원이 아니에요.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닙니다. 자, 왜 아니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반응식을 써드릴 수는 있는데 이거 어차피 뒤에 산염기 하면 또 나오거든요. 석회수의 정체가 뭐냐면요. 수산화 칼슘 수용액이에요. 여기다 쓸게요. 석회수는 CaOH2 수산화 칼슘을 물에 녹인 건데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CaCO3 플러스 H2O가 되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 산염기를 하겠지만 CaOH2 이게 붙어있으면 보통 뭐예요? 염기성. 여러분 이산화탄소는 산성으로 봐요? 염기성으로 봐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뭐 돼요? 산이에요. 이산화탄소 산성이에요. 물에 녹으면 탄산 돼요. 그러면 산과 염기 무슨 반응이에요? 중화 반응이네요. 산염기를 섞어서 물이 됐네요. 이런 걸 중화 반응이라 하고. 그다음 또 하나. 이놈이 그 뿌옇게 흐려지는 놈의 정체거든요. 얘 뭐죠? 중학교 2학년 때 섞었더니 안 녹는 놈이 나타났다. 앙금. 이거 중화 반응이자 동시에 앙금 생성 반응이에요. 근데요. 산화환원 반응이 종류가 엄청 많지만 세상의 모든 반응이 다 산화환원은 아니거든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것 중에 중화 반응, 앙금 생성이 다 있습니다. 이게 중화 반응이다? 앙금 생성 반응이다? 그럼 얘는 산화환원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닙니다. 시험관 안에서는 산화환원 반응하는 게 맞는데 시험관 맞죠? 비커 안에서는 산화환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케이? 조심하셔야 돼요. 안 돌리면 시간 지나면 가라앉아서. 네, 시간 지나면 가라앉아요. 근데 시간 지나서 기다릴 때가 뭐 있어요? 뿌옇게 흐려지는 것만 보면 이산화탄소다 하면 끝나는데요. 시간 지나면 가라앉아요. 결국 앙금이라서. 다만 우리가 그때까지 굳이 앙금 관찰을 안 할 뿐입니다. 필요 없으니까. 자,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대부분의 교과서엔 또 이 실험이 많이 실려 있는데 이것도 요즘 시험에 많이 나와요.
구리판 원래는 붉은색이었겠죠. 이 구리판을 갖다가 그냥 바로 불꽃 속에 쑤셔 넣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막 산화를 하겠죠? 구리가 공기 중에 산소와 막 결합을 해갖고 여기 보세요. 시꺼매진 거 보여요 지금? 산화구리가 된 거예요. 불에 쑤셔 넣은 부분은. 산화가 됐어요. 자, 근데 이렇게 시꺼멓게 산화구리가 된 애를 속불꽃에 넣는 거예요. 보통 불꽃이라는 게 겉불꽃이 있고 안에 속불꽃이 있거든요. 얘를 산화시킬 땐 겉불꽃에 넣어요. 그리고 산화구리가 됐잖아요. 검해졌잖아요. 그럼 속불꽃에 갖다 쑤셔 넣어요. 여러분, 겉불꽃과 속불꽃은 무엇이 다릅니까? 온도가 누가 높아요? 겉이 높아요. 왜 겉이 온도가 높죠? 저봐, 또 혼란이 왔어. 겉이 높아요. 산소가 충분하니까. 공기 중에 산소가 잘 들어가기 때문에 여긴 산소가 많아서 온도가 높아요. 그러나 얘는 겉불꽃으로 쌓여 있으니 산소가 여기까지 그냥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모자라요, 산소가. 근데 애가 온도가 낮아요, 속불꽃이 원래. 겉불꽃 색깔이 좀 푸르스름하지만 속불꽃은 빨갛잖아요. 원래 파란색 불꽃이 더 뜨거운 불꽃이에요. 가스레인지도 파랗잖아요. 그래서 얘를 겉불꽃에 넣으면 산소가 충분하니까 잘 산화가 돼요. 구리판이 시꺼매졌어. 자, 속불꽃에 쑤셔 넣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긴 산소가 모자라잖아요. 아까 내가 뭘 했어요? 산소가 모자라면 뭐가 일어난다? 불완전 연소. 이 불꽃이 어떻게 나온 불꽃인지 생각해 보세요. 밑에 알콜 램프 아니에요? 알콜 타서 나온 불꽃이에요. 근데 알콜이 주성분이 다 뭐냐? CH. 그래서 CH를 태워서 지금 불꽃이 나오는 건데 속불꽃은 산소가 모자라니까 이게 제대로 못 타요. 불완전 연소가 된다고요. 그럼 안에 뭐가 많이 생겼겠어요? 일산화탄소. 불완전 연소 되면 CO 나온다니까요. 원래 CO2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속불꽃 안에는 CO가 막 떠다니고 있어요. 내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럼 이 산화구리를 속불꽃에 집어넣잖니? 이 안에 CO가 떠다니다가 내가 아까 뭐랬죠? CO가 산소를 겁나 좋아해. 다 뜯어가. CO에 산소를 뜯어간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순수한 CU가 남고 지는 CO2가 돼서 날아가요. 속불꽃에 넣으면 이렇게 돼요. 검게 산화됐던 산화구리 판이 도로 빨개져요. 속불꽃에 넣으면. 겉불꽃에 넣으면 시꺼매지고 그걸 속불꽃에 넣으면 도로 빨개져요. 겉불꽃, 속불꽃 왔다 갔다.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속불꽃의 반응을 외워야 돼요. 알겠습니까? 아하, 일산화탄소가 산소를 떼가는 거구나. 저 안에 일산화탄소가 많이 떠다니고 있구나를 알아야 돼요. 왜? 온도가 낮고 산소가 모자라서 불완전 연소 되거든요. 많이 떠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실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실험도 있다. 그 다음 여기는 없는데 그 마그네슘의 연소가 있어요. 마그네슘이 원래 무슨 색이냐면 금속, 우리가 흔히 금속하면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마그네슘이에요. 은백색 반짝반짝 철덩어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마그네슘은 굉장히 불에 잘 타요. 근데 이거를 그냥 태우는 게 아니고 마그네슘을 태우면 뭐가 되냐면 산화마그네슘이 되거든요. 산화마그네슘 무슨 색이게? 마그네슘은 은백색 반짝반짝이라면 산화마그네슘은 밝은 회색 가루예요. 회색이나 흰색에 가까운 가루가 되는데 이거를 그냥 태우는 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드라이 아이스 통을 가운데를 이렇게 가운데를 파요. 그래갖고 요 가운데에 그 마그네슘 쪼가리 이렇게 넣어요. 은백색 반짝반짝이를. 그리고 불을 얼른 붙인 다음 이 위를 드라이 아이스 뚜껑으로 덮어요. 그러면 원래는 불타려면 산소가 필요하죠. 근데 드라이 아이스는 무슨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산화탄소로?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고 바로 뭐가 되려고 해요? 기체 CO, CO2 이걸 뭐라 그러죠? 고해석이 승화되려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통 안에 CO2 기체만 꽉 차요. 그럼 이 산소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불에 타요, 안 타요? 안 타야 정상인데 마그네슘은 불타려는 성질이 반응성이 겁나 세가지고 원래는 못 타야 정상인데 야, 산소가 없어? 이 안에 CO2밖에 없어? 네 산소라도 내가 뺏어서 타야겠다. 얘가 이산화탄소의 산소를 뺏어서 타요. 그래갖고 MgO가 돼. 산화가 돼. 그럼 여기 뭐만 남아요? 산소 뺏긴 탄소만 남아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개수는 맞춰줘야 돼요.
누가 산화되고 환원됐는지 명확하죠? 그래서 이걸 다 태워서 뚜껑을 열어보면 요 MgO 회색 가루에 검은 가루가 막 섞여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산소 뺏기고 탄소 가루가 돼서 남은 거예요. 오케이? 이 실험이 간혹 나와요. 그래서 얘가 혹시라도 이제 교과서에 뭐 탐구 활동 이런 거에 마그네슘 공장에 화재가 나면 이산화탄소 소화기로 끄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게 나와요. 마그네슘 공장에 화재가 났어. 소화기로 불 거야지? 이산화탄소 소화기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산화탄소 갖다 붙죠? 꺼지는 게 아니라 더 타요. 얘는 이산화탄소에 산소를 뜯어서 쓰기 때문에 더 활활 탄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꺼? 산소 자체를 아예 차단하는 방식? 원래 그게 이산화탄소를 부어서 산소를 차단하는 건데 얘는 이게 안 먹히는 거죠? 모래 같은 거 뒤집어 엎어 꺼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타지 않는 거. 알겠죠? 이 마그네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화학 반응식이 나오면 이거 일종의 마그네슘의 연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O2로도 연소가 되는 놈이다. 이 정도가 이제 산소를 이용한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지금 산소를 이용한 산화환원을 한 거예요. 이제 전자를 이용한 산화환원을 할 건데 55페이지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거거든요. 이게 황산구리 수용액입니다. 황산구리 수용액 화학식 황산구리 얘들아 우리 이온 결합을 배웠으면 최소한 황산구리 하면 누구의 화학식부터 나와야 돼요? CU부터 양이온부터 쓰는 거지 진짜 왜들 이러실까요? CU부터 나와야죠. CU부터 화학식 어떻게 써요? CuSO4 여러분 이건 상식이에요. 내가 이 화학식이 안 나온다 크게 반성하시고 인생을 돌아보며 공부하세요 여러분 알겠어요? 내 지난 인생을 잘 반추하며 공부를 하세요. CuSO4예요. 근데 이게 이온 결합 물질이고 수용액이니까 안에 양이온, 음이온으로 사실 쪼개져 있단 말이에요. 자, 이온으로 나눠서 불러봅시다. CuSO4는 무슨 이온과 무슨 이온으로? CU 이온식으로 써야죠. 이온일 때는 CU 플러스요? 미치겠네? 이 이온으로 지금 쪼개져서 요 안에 동동 떠다니고 있어요. 둘 중에 색깔이 있는 이온이 하나 있죠? 그게 얘죠? 아까 노래 부르시던 파란색. 얘가 지금 파란 용액이에요. 구리 이온이 파랑이에요. 구리 금속일 때 붉은색, 산화구리일 때 검은색, 이온이 되면 파란색, 색이 다 달라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구리는. 근데 여튼간 지금 수용액이 파란색인데 내가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마그네슘을 넣을 거예요. 마그네슘. 금속. 그런데 금속은 원래 다 무슨 이온 되고 싶어 해? 양이온 되고 싶어 해. 그럼 내가 양이온 되려면 전자를 버려야 될 거 아니냐. 전자를 버리려면 아무데나 휙? 안 된다니까. 내가 전자 버리려면 누군간 받아줘야 돼요. 자, 나 전자 버리고 양이온 되고 싶은데 받아줄 놈 있나? 후보가 두 놈이 있네요. 둘 중에 누가 받아요? CU2 플러스가 맞죠. 그래도 여긴 정정을 하네요. 그 어느 해에 물어봐도 모든 연도에 다 SO4E- 부터 나와. 미쳐버리겠어. 아니 여러분 얘 음이온이죠. 이미 전자를 받은 상태죠. 또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이미 받았는데 어떻게 또 받아요? 두 번은 못 받아요. 쟨 못 받아 더. 근데 CU2 플러스는 두 개 잃은 상태죠. 그럼 잃은 자리에 다시 두 개를 얻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CU2 플러스가 받아준단 말이에요. 물론 CU도 금속이기 때문에 제 양이온으로 있고 싶어요. 원래 금속은 양이온을 좋아해. 그러나 마그네슘과 구리 중 누가 힘이 세? 마그네슘이 힘이 세요. 둘 중에 힘센 놈이 있어요. 같은 금속이어도. 그래서 힘센 놈이 약한 놈한테 억지로 전자를 갖다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마그네슘이 힘세니까 버릴 거예요. 얘 몇 개 버려요? 두 개. Mg2풀이죠? 자, 두 개 버렸어요. Mg에서 Mg2풀이 되면 어떻게 된 거야? 원래는 여기
금속으로 따닥따닥 붙어있던 게 수용액 속으로 이온이 되어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점점 녹아요. 애가 없어져요, 점점. 그리고 여기서 두 개의 전자가 나와요. 마그네슘 전자 두 개가 나오면 얘가 수용액 속으로 떠다니다가 구리 이온이 받아주는 게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전자는 단독으로 존재가 안 돼요. 얘가 버리는 순간 구리 이온이 와서 받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동시에. 그러면 구리 이온이 와서 이 전자 두 개를 얘가 받아줘요.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요? 구리가 된다고요. 도로. 원래 CU여서 구리를 두 개 잃고 이풀이 됐는데 다시 얻었으니 다시 CU가 됐죠. 그러면 이 반응이 진행될수록 수용액의 색깔은 점점 어떻게 돼요? 원래 파랑이었는데 얘가 점점 사라지잖아요. CU 이풀이. 점점 무색으로 바뀌어가요. 빨개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생님 얘가 빨간색이니까 빨개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냐? 구리는 수용액 속을 떠당기는 게 아니라 마그네슘 판에 다다다다닥 붙어가지고 이 표면에 붙은 상태로 나와요. 우리 이렇게 이온이었다가 고체가 되어 덩어리로 나오는 걸 두 글자로 뭐라 합니다. 석출. 석출되는 거예요. 수용액 속에 떠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용액이 빨개지지 않아요. 마그네슘 판에 붙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빨개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누가 산화예요? 한장하겠네? 전자를 잃어야 산화라고! 전자를 얻어야 환원이라고요. 알겠어요? 마그네슘이 지 전자를 구리한테 준 거잖아요. 그럼 이걸 하나의 식으로 만약에 합쳐서 쓴다 치면 여기 밑에 있네요. 2번 박스에. 이게 하나의 식으로 합쳐서 쓴 거예요. 구리 이온은 수용액 속에 떠다니던 애. 구리 이온이 떠다니고 있었는데 금속 덩어리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둘이 전자를 주고받아서 얘가 이제 수용액 속을 떠다니게 되고 얘는 덩어리로 석출이에요. 알겠어요? 이온인 애는 떠다니는 애, 이온이 아닌 애는 덩어리로 석출되네. 오케이. 그런데 아연 하나가 아연 이온으로 바뀔 때 구리 이온 하나는 구리로 석출이죠. 이 반응이 진행되면서 수용액 속 이온 수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하나 날아갈 때 하나 생기잖아요. 그대로예요. 이온수는 안 바뀌어요. 그죠? 하나 석출되면서 하나 대신 들어오잖아요. 아연 이온과 구리 이온이 자리 바꾸기를 할 뿐 개수가 변하진 않는다고요. 이온수는 유지예요. 유지. 이 반응에서 얘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이런 애를 뭐라고 불러요? 구경꾼. 이 반응에서 선지에 CuSO4 전자를 얻는다, CuSO4 전자를 잃는다, 쟤는 산화된다. 이딴 선지는 다 틀린 선지예요. 쟤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무엇도. 알겠어요? 당연히 개수 변화도 없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게 금속끼리의 산화환원이에요. 금속끼리 전자를 주고받는 거예요. 이해했니? 다 썼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종류를 바꿔봅시다. 이번에는 질산은수용액, 질산은수용액. 화학식! 질산은 AG부터 나와야죠. AG. 질산 NO3. 근데 얘는 무색이에요. 얘는 색깔이 없어요. 얘 지금 이온으로 동동 떠다닐 거 아니에요? 무슨 이온 무슨 이온으로 나눠져서. AG 풀입니다. 풀. AG 풀과 NO3 마로 나눠져서 여기 동동 떠다니는 중이에요. 내가 여기다 뭐 집어넣을 거냐? 구리 넣을 거예요. 구리. CU예요. CU. 당연히 구리는 금속이니까 양이온이 되고 싶어요. 전자를 버리고 싶어요. 누가 받아준다고요? AG 플러스가 받을 거예요. 구리는 전자를 두 개 잃죠. CU 2풀이 돼요. 자, 두 개 잃었어요. 문제는 은이온이 전자를 몇 개밖에 못 받아요. 하나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얘가 전자를 일단 둘 중에 하나 받아줬어요. 은이 돼요. 나머지 하나의 전자는 떠다녀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동시에 두 번 일어나는 거예요. 구리가 하나 이온이 될 때 은은 두 놈이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받아줘야 돼. 그러면 구리가 하나 이온되어 수용액 속으로 들어갈 때
은은 몇 개가 석출? 2개가 석출인 거예요. EAG. 자, 하나 들어가고 둘 나와요. 수용액 속 이온수는 감소해요. 이해되죠? 수용액의 색깔은 어떻게 돼요? 이 반응이 진행될 때? 파래져요. 원래 무색이었는데 파래져요. 불이 이온이 점점 생기잖아요. 알겠죠? 이 경우는 수용액의 색깔이 파래지고 이온수는 감소하는 거예요. 자, 이 반응을 하나로 합쳐서 쓴 게 1번 박스에 있어요. 구리가 전자를 잃은 걸 은이온이 받아주는데 봐봐. 은은 2개가 달라붙죠 지금. 이게 구리가 하나 이온되어 들어갈 때 은은 2개가 석출된다의 개념이죠. 그 이온수가 준단 말이에요. 하나 들어가고 둘 나가니까. 사실은 이 반응식을 내가 쓸 때요. Cu 플러스 Ag Cu 2풀 Ag. 자, 이렇게 써도 원자수만 생각하면 개수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쓰면 틀려요. 왜겠어요? 얘가 2개 잃었는데 얘가 하나밖에 못 받잖아요. 그죠? 이러면 안 돼요. 잃고 얻는 전자수까지 생각해서 개수를 맞춰줘야 돼요. 이게 산화환원 반응식이에요. 전자수가 얘 잃은 만큼 얘 얻은 게 나와야 돼. 알겠죠? 요게 이제 합친 반응식이고, 얘 보면 그래서 원래는 이런 상태였는데 반응이 끝나면 저 바깥에 은 따닥따닥 붙은 거 보여요? 은이 석출된 거고 수용액이 파래졌어요. 구리 이온이 생긴 거죠. 이 경우는 원래 파란 수용액이었는데 무색이 돼가고요. 겉에 붉은색 구리가 막 붙었죠. 됐습니까? 이게 금속과 금속 이온의 산화환원. 그런데 얘를 갖다가 이제 아이고야. 그럼 얘는 왜 이온수 변화가 없는지 생각해봐요. 얘 하나 생길 때 얘 하나 나가니까. 안 그래요? 왜 얘네는 1대1의 반응이 가능하죠? 이온 전하량이 2풀 똑같거든요. 근데 얘는 2풀인데 얘가 1풀이잖아요. 이러니까 1대1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얘가 하나 들어갈 때 얘가 2개 나오는 관계였죠. 요 비율과 반응하는 개수비가 반대네?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반응 이온수 B하고요. 위에 붙은 플러스 있죠. 이온 전하량 B하고요. 얘네 둘은 반비례 관계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반응하는 이온수 B와 이온 전하량 B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요게 핵심입니다. 이온 전하량이라 하면요. 1, 2, 3밖에 없어요. 이온은 1가 2가 3가가 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온 전하량이 얘도 2가 얘도 2가 이러면 1대1로 반응하지만 예를 들어 얘가 1가 2가 3가예요? 그럼 반응할 때 3대1로 반응해요. 알겠죠? 저랑 반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누가 나가고 누가 석출이고 누가 이온으로 들어오는 거냐,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얘를 이렇게 실험할 수도 있어요. 밑에 보시면 4번 박스 염산에다 넣기도 해요. 금속을 염산에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금속을 염산에 집어넣으면 수소기체 나오잖아요. 그게 요 염산 안에 수소 이온이 있기 때문인데, 보통은 금속과 금속 양이온이 전자를 주고받지만 이 경우는 금속하고 수소가 전자를 주고받아요. 수소 이온이. 그래서 지금 아이언을 넣었잖아요. 아이언이 잃은 전자를 누가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수소 이온이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수소 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수소가 되겠죠? 이걸 식으로 써보면 아이언은 전자를 잃고 얘도 2풀이에요. 전자 2개 잃어요. 이걸 수소가 받아줘야 돼요. 이렇게. 문제는 수소는 전자를 하나밖에 못 받아요. 그러나 얘는 H로 존재하지 않죠. 항상 H2로 존재하기 때문에 애초에 두 놈이 와서 같이 받아요. 두 놈이 와서 전자 2개를 받아주고 H2 수소 기체가 돼서 밖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다 공통적으로 전자를 주는 애가 있고 받는 애가 있어요. 주는 놈과 받는 놈 중 누가 힘이 세다?
주는 놈이 힘세다. 자, 여기서의 이 힘세다를 우리는 유식한 말로 반응성이 크다 그래요. 주는 놈이 반응성이 큰 거예요. 금속은 항상 전자를 주는 놈이 반응성이 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비교 한번 해볼래요? 마그네슘, 구리, 은. 자, 셋 중에 가장 반응성이 큰 놈을 골라요. 마그네슘, 구리, 은 중에. 마그네슘이 제일 크죠. 마그네슘이 구리한테 주고 구리가 은한테 줬잖아요. 그럼 얘네들의 반응성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그네슘이 제일 반응성이 커요. 그 다음이 구리예요. 그 다음이 은이에요. 반응성이 작은 애는 큰 애한테 전자를 줘요, 못 줘요? 못 줘요. 이거 안 돼요. 큰 애가 작은 애한테 전자를 줄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이 방향으로만 갈 수 있어요, 전자는. 이 방향으로만. 반대로 못 갑니다. 만약에 마그네슘이 이온으로 들어있는데 거기다 은판을 갖다 꽂았다. 반응이 일어나려면 은이 마그네슘 이온한테 전자를 줘야 되죠. 줘, 못 줘? 못 줘요. 이 경우 반응 돼, 안 돼? 안 돼요. 아예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어요. 무조건 넣어주는 금속이 반응성이 커야 돼요. 넣어주는 금속이 반응성이 커야 돼요.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제가 예시를 하나 그려드릴게요. 지우고. 여러분, 이게 숙제에도 있을 텐데 이거 진짜 단골 출제거든요. 이게 수용액인데 다 금속 이온이에요. X 이온이 이 안에 떠댕기고 있었다. 근데 내가 여기다가 금속 Y를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금속 Z를 또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림이 이렇게 됐어요. 자, XYZ의 반응성 순서를 알아시오. 아니죠. 잘 보세요. X가 금속 이온으로 떠댕기고 있었는데요. Y를 넣었더니 X가 다 없어졌죠. 다 어디 갔어요? X 6개 싸그리 날아갔잖아. 어디 갔어요? 석출. 이온에서 없어졌으면 석출된 거예요. 수용액 속에 이온은 수용액 속에 떠다니는 거지만 수용액 속에 안 떠다녀? 석출된 거예요. 그대로. X가 석출되면서 저 네모는 누구예요? Y가 이온이 되어 들어온 거죠. 석출된 애가 반응성이 큰 거예요? 이온이 돼서 들어온 애가 반응성이 큰 거예요? 이온이 돼서 들어온 애가 반응성이 큰 거예요. 근데 Y 이온이 들어있는 데다 금속 Z를 넣었더니 Y 이온도 다 사라졌잖아. 어디 갔냐고요? 석출됐다니까요? 석출됐어요. Z가 대신 이온이 됐죠. 자, 누가 제일 반응성이 커요? Z가. 최종적으로 이온으로 남는 애가 반응성이 제일 큰 거예요. 금속은 이온되는 애가 반응성이 큰 거예요. 그 다음이 Y, 그 다음이 X예요. 자, 얘네들의 이온 전하량비를 구하시오. 대 Y 대 Z. 계산 어떻게 해요? 여러분, X 6개 날라갈 때 Y 몇 개 생겼어요? 3개 생겼죠. 얘 6개 나갈 때 얘 3개 들어왔다. 몇 대 몇으로 반응했어요? 2대1. 개수가 2대1이잖아. 6개 나가고 3개 들어왔잖아요. 그럼 얘네들의 이온 전하량비는 내가 몇 개냐고 물어봤잖아요. 왜 이렇게 앞서가요? 이온 전하량비 몇 대면 1대2가 되는 거예요. 이온 전하량비는 개수랑 반대니까. 근데 얘 3개 또 나갈 때 Z 몇 개 들어왔어요? 2개 들어왔잖아요. 그럼 Y와 Z의 반응 이온 수비는 3대2. 이온 전하량비는 2대3. 그럼 얘네들의 총 이온 전하량비는 1대 2대 3. X가 1가 Y가 2가 Z가 3가인 거예요. 어차피 1, 2, 3밖에 없어요. 전하량은. 알겠어요? 오케이. 나가냐 들어가냐 잘 보세요. 요게 이해됐으면 그 다음 요게 이해됐으면 X가 반응성이 제일 작아요? 작죠? 제일 먼저 석출됐잖아요. 석출되는 애가 반응성이 작은 애예요. 석출됐다는 무슨 얘기예요? 전자를 받았다. 억지로. 산화되는 애일수록 반응성이 큰 거예요. 산화되기 쉽다? 반응성이 크다. 전자를 잃기 쉽다. 저게 석출된 거 없어졌잖아요. 이온이었는데 사라졌잖아요. 그럼 석출이에요. 다 금속이라 그랬잖아요. 금속이기 때문에 이온이었다 없어졌으면 석출됐다는 뜻이에요. 산화되기 쉽다, 전자를 잃기 쉽다, 반응성이 크다. 모든 금속은 산화되기 쉬울수록 반응성이 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로 갈수록 산화되기 쉽다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요. 셋 중에 Z가 제일 산화되기 쉬운 거죠. 자, 셋 중에 X가 제일 뭐 되기 쉽다? 환원되기 쉽다.
산화되기 쉽다의 반대는 환원되기 쉽다. 환원되기 쉬우면 반응성이 작은 거예요. 산화되기 쉬워야 반응성이 큰 거. 금속은. 알겠죠? 금속은.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금속 아니죠. 이온, 금속 이온이에요, 당연히. 이온 A가 들어있는 수용액 에다가 금속 B를 집어 넣을 거예요. 일단 여러분, 반응이 일어나려면 누가 누구한테 전달을 줘야 돼요? B가 A한테 줘야 되죠. 무조건. 금속이니까 A가 양이온일 거거든요. 무조건 전자는 B에서 A로 갈 텐데 반응이 된다면 총 양이온수가 이쪽은 넣어준 비원자수, 반응한 비원자수 이렇게 돼요. 2N개, 20N, 16N.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전화량 비도 나오고요. 반응성 순서도 나오고요. 일단 이온수가 변했다는 건 반응을 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무조건 B가 A한테 전자를 줬다는 얘기니 누가 반응성이 크다? B가 일단 산화되기 쉽다는 얘기고, A와 B의 이온 전화량 비 몇 대 몇? 자, 이걸 구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B를 하나도 안 넣어줬을 때, 1도 안 들어갔을 때, 그땐 A 이온만 있었겠죠. 그게 20N이죠. 양이온으로 쳤을 때. 처음엔 양이온이 A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B를 하나도 안 넣어줬으니까. A 이온 수가 원래 20N개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그쵸? 맞아요. 그런데 B가 몇 개 들어왔어요? 잘 보세요. 2N개 들어왔죠. 들어왔다는 게 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양이온이 된 거예요. 그럼 B 원자가 2N 들어왔으면 B 양이온이 2N 생겼다. 즉, 요 16N 안에는 B 이온 2N개가 이미 포함이 된 개수죠. 2N개 들어왔으면 2N개가 양이온이 됐겠지. 안 그래요? 그럼 16N 중에 B 이온이 2N개면 나머지 14N이 누구 거예요? A 이온 거죠. 자, A 좀 보세요. 20N개 있었는데 14N 됐어요. 몇 개 날라갔어요? 6N 날라갔어요. 얘 6N 나갔습니다. 석출 아웃입니다. 아웃. 수용액에서 나간 거예요. 얘 6N개 아웃될 때 B 이온 몇 개 들어왔어요. 인 수용액 안으로 2N개 들어왔어요. 자, 얘네들의 반응 개수비 몇 대 몇? 3대 1. 이온 전화량비 몇 대 몇? 1대 3. 반응 이온 수비와 이온 전화량비 반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와 B의 이온 전화량 B는 이렇게 쓸게요. A가 1가, B가 3가짜리였던 거예요. 어떤 식인지 알겠어요? 여기에 들어온 이 원자수, 얘가 이미 요 양이온수에 포함이 된 거예요. 들어왔다는 건 양이온이 됐다는 뜻이니까. 다음 와요. 이게 이제 응용이 돼서 문제 나와요. 이게 기본 문제예요. 요 형태가.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지를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보면 58페이지 산화환원 반응의 예시 이래가지고 철부식 당연히 산화환원이잖아요. 술이 녹슬었는데 갈변 산소랑 결합해서 갈변되는 거 알죠? 산화환원 연소 누가 봐도 산화환원. 이 밑에 표백 있죠. 표백 배터리 충전. 왜냐면 배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예요. 전자 1코 얻고 전자 1코 얻었으면 산화환원이지 뭐. 반딧불이 꽁무니에서 나오는 불빛? 이거는 연소는 아니고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산화환원에 의한 빛에너지 방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 산화환원의 예시다. 이건 어차피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게 여기도 산화환원의 예시 있고 여기 밑에 뭐 미술에서 쓰는 산화환원도 있잖아요. 고려청자. 청자 왜 색이 파랗냐? 그 청자 안에 유약 안에 철성분이 들어있는 철성분 맞나?
하여튼 뭐가 들었는데 이게 공기 중에 산소랑 결합하면서 산화돼갖고 파래지는 뭐 그런 원리를 이용한 거래요. 그리고 에칭 뭔지 알아요? 미술? 금속판에다가 금속판인데 코팅이 돼 있어요. 근데 뾰족한 송곳 같은 걸로 여기다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뾰족한 송곳 같은 걸로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그린 부분만 얘가 코팅이 벗겨져요. 이거를 염산에 갖다 쑤셔 넣어. 그럼 그린 부분만 코팅이 없으니까 막 부식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림이 나타나는 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 이게 산화환원을 이용한 건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산화환원은 다 외우시고 나중에 시험 때 되면 학교에서 학습지랑 교과서를 나갈 거잖아요. 거기 산화환원 예시들이 쭉 나와요. 산화환원에 속하는 거 아닌 거 그냥 다 외워야 돼요. 이게 왜 산화환원인지 여러분 몰라요. 표백이 왜 산화환원인지 설명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이거 예시는 그냥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답이 없어. 끝. 나오는 대로 외우세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시험 때 되면 이게 산화환원인 거 이건 산화환원 아닌 거를 쫙 표로 정리해드릴 거예요. 그냥 외워야 돼요. 알겠죠? 자, 1번 대표적인 산화환원 광합성 일어나는 장소 어디? 엽록체. 광합성 화학반응식? 이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돼요. CO2와 H2O를 이용하여 물론 이제 빛을 받아야죠. 빛 에너지를 받아 포도당 C6H12 O6 받고 플러스 산소 나오는데 개수는 666입니다. 광합성 반응식 정도는 외워주시고 제가 광합성은 아까 이산화탄소의 환원이다 라는 표현으로 엄청 잘 나온다고 했죠. 이산화탄소의 환원이다. 됐어요. 그 다음 호흡은 어디서 일어나냐? 마이토콘드리아. 호흡 반응식 안 써도 되죠? 이거 앞뒤 바꾸면 돼요. 써드려요. C6H12 O6 플러스 6O2 그대로 바꾸면 돼요. 6CO2 플러스 6H2예요. 물론 이때 이제 에너지가 같이 나오겠죠. 포도당의 산화라고도 부릅니다. 광합성 호흡 정도는 외우고요. 그 다음 지구에서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나타나면서 남세균 말하는 거지 뭐. 얘 나타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바닷속에 산소량이 증가해요. 그러면 바로 공기 중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산소가 뭐랑 결합을 했어요? 바닷속에 철이랑 결합해서 산화철을 형성해요. 이렇게 산화철이 되고도 남은 산소가 이제 공기 중으로 나간 거죠. 대기 방출. 나중에 오존층이 형성되고 육상생물이 출현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층 육상생물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산소량이 증가하면서 산소 호흡하는 데가 생기기도 하고요. 다 광합성의 영향입니다. 이렇게. 화석연료 석탄석유용 두 성분 다 CH예요. 석탄석유는 다 그냥 탄소수소 덩어리다. 그럼 당연히 태우면 뭐 나와요? 다 공통적으로 CO2 하고 H2O죠. 화석연료는 화석연료 뿐이겠어요. 탄소와 수소를 가지는 애들은 일단 태우면 CO2와 H2O가 연소 생성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메테인의 반응식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산소와 반응시키면 당연히 CO2와 H2O가 나오고 개수를 그 다음에 맞춰주시면 돼요. 개수는 이렇게 맞추면 되나요? 요 파트는 사실 화학 반응식 몇 개는 외워두셔야 돼요. 쓸 수 있어야 돼. 왜냐면 반응식을 문제 안 주고 풀라 그래요. 내가 반응식을 써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꽤 돼.
철의 재련. 자, 먼저 반응하는 애가 코크스예요. 코크스가 산소랑 반응을 해서 원래는 이산화탄소가 되어야 하지만 여기서만 일산화탄소가 됩니다. 계수 맞추시고. 그래서 이 반응을 우리는 코크스의 산화다. 코크스가 산화되니까. 물론 산소는 환원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코크스가 산화되어 일산화탄소가 되는 게 중요하니까. 이게 코크스의 산화고. 요 산화된 일산화탄소로 이제 재련을 할 거야. Fe2O3 플러스 일산화탄소 하면 얘는 산소를 잃고 순수하게 처리되고 이산화탄소 돼서 날아가고 그 다음 계수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설마 못 맞추진 않죠? 계수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 반응은 산화철의 환원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CO는 산화되지만 산화철을 환원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순수한 철을 얻는 게 목적이니까. 자, 그럼 누가 산화고 환원인지, 누가 산화제이냐? 그럼 누가 산화제예요? 본인이 환원되는 애 아니죠. 본인이 환원돼야 산화제죠. Fe2O3죠. 환원되는, 내가 환원되면서 저 새끼 산화시키는 놈. 알겠어요? 반대로 찾는 거예요. 제자 붙은 애는. 철은 왜 재련하여야 합니까? 순수한 상태로 안 나오니까. 자연 상태에서 철은 산화철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로 못 써요. 산소를 제거해야 쓸 수 있어요. 입니다. 그게 재련이에요. 넘어가요. 여기 제가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두 가지로 바꾸세요. 두 가지로 돼 있나요, 여러분 프린트? 세 개예요? 요즘은 세 번째 정의를 거의 안 쓰거든요. 두 개만 하셔도 돼요. 아까 산화환원의 정의. 원래 수소를 이용한 정의도 있어요. 학교에서 알려주는지 모르지만 제가 쓰기는 세 개 다 써드릴 테니 외우실 땐 두 개만 외워요. 산소를 이용한 정의가 산소와 결합하면 산화죠. 분리되면 환원이고, 전자를 이용한 정의 전자와 분리돼야 산화, 결합해야 환원. 수소는 전자와 같아요. 얘도 분리돼야 산화, 결합해야 환원이에요. 근데 수소의 정의는 거의 안 나온다. 그냥 알아만 둬라. 다음, 구리를 산화시켜요. 구리 무슨 색? 정신 차려. 붉은색 구리가루를 도가니에 넣고 가열하면 무슨 색에? 검은색 산화구리가 돼요. 산화구리. 요 정도 반응식은 여러분 외워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게, 밑에가 이제 요 산화화학 반응식을 쓰는 거잖아요. 산화 반응식. 구리가 산소와 결합하여 CO5 되는 거야. CO2라고 쓰는 사람 설마 없겠죠? CO. 근데 문제 풀다 보면 정말 가끔은 문제집에 CO2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왜냐? 구리는 원래 1가 2가가 다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주로 이가짜리를 다루는 거죠. 걔가 제일 많으니까. 철도 여러분 중학교 때 철 몇 가 이온이라 배웠어요? 3풀로 배웠어요? 2풀로 배웠을 텐데요. Fe 2풀. 근데 우리 산화철 화학식 어떻게 써요? Fe2O3. 철은 1가 2가 3가가 다 돼요 원래. 그래서 금속들은 이렇게 이온 전하량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문제 풀다 보면 산화구리 이렇게 문제 써놓고요. 옆에 괄호 열고 2 이렇게 붙어 있어요. 왜 붙어 있냐면 산화구리인데 2풀짜리 산화구리야 라는 뜻입니다. 2라 붙어 있어요. 왜? 일반적으로 얘를 제일 많이 봐요. CO2는 산화구리 1이에요. 1가짜리 산화구리. 잘 안 나와요. 자, 요렇게 만든 산화구리에 탄소가루 섞어서 다시 가열을 해요. 산화구리에 이놈을 섞어 가열하니 도로 CU가 되고, 도로 CU가 되고 CO2가 되어 날아갔겠구나. 계수 맞춰라. 이 정도씩은 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안 줘요, 문제. 여러분 여기서 산화제 찾아요. 산화제.
누구요? CU5조. 본인은 환원되는 애. 환원제 C조. G는 산화되는 애. 반대로 찾으시는 거예요, 항상. 그 다음 실험 결과 석회수는 뿌옇게 흐려진다. 그 이유는 이 반응에서 뭐가 나오니까? CO2가 나오니까. 생성됨으로. 뭐 앙금을 생성한다 이런 것까지는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 금속은 항상 양이온되는 거 좋아합니다. 전자를 잃고 산화되는 거 좋아하고요. 그래서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반대예요. 전자를 얻어서 환원돼요. 음이온 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전자를 이용한 산화환원,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에서는 무조건 금속이 산화해요. 무슨 얘기냐? 누가 산화냐 이거죠. 누가 산화? 그죠? 얘가 산화예요. 왜냐? Na 플러스가 됐을 거거든. 얘가 환원이에요. Cl 마이너스가 됐을 거거든요. 산소가 없어도 산화환원 반응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산화환원 반응에 다 산소가 있진 않아요. 산소 없어도 전자만 왔다 갔다 해도 산화환원이에요. 이게 아까 그 이산화탄소 넣었는데 마그네슘 연소하는 그 반응이에요. 얘는 눈에 확실히 보여요. 누가 산화인지. 얘가 산화잖아요. 산소만으로도 보이죠. 얘가 환원이지. 좋습니다. 자, 여기 이제 금속과 금속이온. 산화 반응식은 아까처럼 그 전자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해서 합친 거 말고 따로따로 쓰는 건데, 누가 산화됐어요? 누가 산화돼요? 아니라니까? 아연이죠, 아연. 아연이 전자를 버릴 거잖아요. 누구한테? 우리 이온한테. 아연이 전자를 잃으니까 아연이 산화예요. 그럼 얘는 전자를 잃었다. 전자를 화살표의 왼쪽에 써요? 오른쪽에 써요? 잃었다. 전자를 여기다 써요? 아니면 저 뒤에다 써요? 뒤에 써야죠. 잃었다. 내가 전자를 2개 잃고 이풀이 되었어. 이렇게 써야 이게 잃었다는 표시가 돼요. 만약에 이걸 내가 전자를 2개 얻어서 CU가 됐어. 이렇게 쓰면 이게 얻었다는 표시가 되고, 왼쪽에 쓰면 얻은 거고 오른쪽에 쓰면 잃은 거예요.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수용액 속 이온수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 나가고 하나 들어가니까. 색깔은 원래 푸른색이었는데 무색으로 바뀌어요. 됐죠. 이번엔 질산은입니다. 여기다 구리 넣었어요. 누가 산화돼요? 네, 무조건 넣어준 금속이 사나요. 넣어준 금속. 구리가 사나요, 구리. CU가 전자를 잃고 이풀이 되고 2개 날라갔어. 이걸 누가 받아? 은이 받을 거야. 얘는 하나밖에 못 받지. AG가 되어 석출되고 이게 2번 연속 일어날 거야. 그래서 얘를 2번 연속이라 해갖고 EAG 이게 2를 붙여서 쓸 때도 있어요. 근데 원래 기본 반응식은 개수를 이제 다 약분해서 쓰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게 2번 연속이다를 기억하시고, 이 반응에서 이온수는 감소죠, 감소. 왜냐? 이놈 하나 들어올 때 이놈 2개 나갈 거니까 감소다. 색깔은 무색이었다가 푸른색으로 바뀐다. 밑에 거는 이거 이제 가끔 이걸 알려주는 학교가 있는데, 철이 부식? 철이 녹 쓰는 거잖아요. 녹 쓰는 게 결국은 누구랑 결합해서 녹이 쓰는 거냐? 산소랑 결합해서 녹 쓰는 거거든. 그럼 철이 부식되는 건 당연히 산소와, 자, 철에 물 묻으면 더 잘 녹 쓰는 거 알죠? 물과 산소예요, 사실은. 산소만 있어도 녹이 쓸지만 물과 산소가 동시에 있어야 제일 녹이 빨리 쓰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첫 번째에는 그냥 물에다가 못을 담궈놨고, 두 번째에는 끓인 물에 위에 기름을 막을 두른 다음 못을 담가놨고,
세 번째는 저 염화칼슘이 이제 제습돼요. 습기를 쏙 제거한 거예요. 네 번째는 기름에 담가놨어요. 누가 제일 녹이 많이 쓸었냐 그러면 당연히 가예요. 그죠? 물에다 담궈놓네. 자, 내가 산소와 철의 부식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고 싶어요. 이 중에 누구누구 시험만을 비교해야 될 건데, 간은 물과 산소를 다 공급한 거죠. 지금 물도 줬고 뚜껑도 열어놨으니 산소도 준 거예요. 나는 뭘 제거한 거예요. 여기서 산소 제거한 거예요. 얘는 산소 빼고 물만 공급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야? 물 제거하고 산소만 공급한 거죠. 제습제를 쫙 빨아들였으니까. 그럼 나는 뭐예요? 둘 다 제거예요. 얘는 아무것도 안 준 거예요. 그럼 물하고 산소 사이의 관계를 알고 싶으면 가다죠. 가다. 물이랑 산소란다. 부식과 산소. 그 다음 물이 영향을 미치는 걸 비교하고 싶으면 선생님 저거 산소가 영향을 미치는 그러네요. 산소가 철의 부식에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가나네요. 가나. 산소가 있고 없고. 2번이 가다죠. 물 있고 없고. 그럼 산소가 철의 부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싶으면 산소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똑같이 유지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물은 동일하게 있는 상태에서 산소만 넣고 빼고. 2번 같은 경우는 산소는 동일하게 있는 상태에서 물을 넣고 빼고를 해야겠죠. 세 번째는 산소와 물을 동시에 비교하고 싶을 때 요 라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걸 보면 철의 부식을 방지하고 싶으면 결국 물과 산소를 제거해야 된다는 얘긴데, 뭐라고? 침. 맞아요. 기름칠. 기름칠을 하거나 페인트 칠을 하여 기름칠 페인트 칠을 하여 물과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하면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예전 모의고사 기출을 풀다 보면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여기에 금속이 하나 있어요. 철. 내가 이거를 녹이 안 쓸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전선으로 누구랑 연결하냐면 아연 같은 애랑 연결을 해요. 누가 둘 중에 반응성이 크냐면 얘가 반응성이 크거든요. 여러분 철이 부식이 된다는 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철이 산소와 결합을 한다는 소리인데, 아연이 철보다 반응성이 크잖아요. 두 개를 연결해 놓으면 둘이 하나야와 같은 느낌이 돼요. 여러분 그럼 둘 중에 아연이 철 대신 먼저 부식이 되기 시작해요. 반응성이 큰 놈과 작은 놈을 연결해 놓으면요, 큰 놈이 제 대신 먼저 녹이 쓸어요. 그래서 아연이 막 녹쓰는 동안 철이 멀쩡해요. 아연 다 녹슬고 나선 철의 녹이 시작인 거예요. 그럼 철 안 녹슬게 하고 싶잖아요. 아연 새 걸로 갈아주면 돼요. 이런 걸 어디에 쓰냐면, 응? 맞아요. 배에도 쓰고 주유소 같은데. 그 배가 큰 배들은 철로 만드는데 이게 녹슬면 바닷물에 있으면 녹이 잘 슬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연판을 이렇게 붙여놔요. 배가 녹슬기 전에 아연이 먼저 녹슬어요. 멀리 항해를 갔다 왔어요. 아연이 막 다 부식돼서 사갔어요. 아연만 갈면 돼요. 아연판만 새 걸로. 그러면 녹슬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같은 원리로 주유소에 가면, 이게 장치예요. 주유소 밑에 땅 속에는요 기름 탱크 엄청 큰 게 묻혀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 탱크가 철로 만들었어요. 기름 탱크가 녹슬어서 만약에 구멍 뚫리면 기름 다 새잖아요. 그래서 기름 탱크 녹슬지 말라고 여기 전선을 연결해서 이런 데다 이제 아연 같은 거를 붙여놔요. 얘가 먼저 녹슬어요. 이거 다 녹슬죠? 아연만 바꾸면 돼요. 철이 녹슬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름칠과 페인트 칠을 해서 아예 접촉 자체를 방지하든가, 아니면 지보다 반응성이 큰 애랑 연결해서 걔부터 부식되게 만들든가. 근데 내가 실수로 나보다 반응성이 작은 애랑 연결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기 더 빨리 쓸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얘가 먼저 녹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반응성이 큰 애랑 연결해야 돼요. 큰 애랑.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